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유익입니다. 날 수 있도록 진화한 유일한 포유동물 박쥐. 세계 곳곳에 900종이 넘는 다양한 박쥐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굴에 사는 음침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흡혈귀, 드라큘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날개는 있지만 조류는 아니고 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설치류도 아닌 특성 때문인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간자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여겨 식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중국인들은 날개 달린 것 중에는 비행기, 다리 달린 것 중에는 의자만 빼고 모든 걸 다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제비집은 물론이고 박쥐똥에서 채취한 모기 눈알로 만든 요리도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서 오늘날의 많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먹을 게 차고 넘치는 시대에 굳이 야생동물까지 먹어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리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줘야 한다고는 하지만 사스를 겪고 나서도 깨달은 게 없으니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3년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박쥐 몸속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박쥐가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박쥐가 40도의 높은 체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열에 약한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체온이 높은 박쥐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쥐를 바이러스의 창고라고 부르고 박쥐는 지금도 야생동물에게 수많은 병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박쥐를 복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먹는 건 21세기의 샤머니즘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2003년 사스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1.1%에서 9.1%로 단 석 달 만에 2.1%나 추락했고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30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사스로 인해 전 세계에서 8,422명의 감염자와 9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애초에 낙타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메르스가 국내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가 한국이고 국내에서 발병한 메르스 환자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중국으로 3차 감염을 일으킨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무려 18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한 사스와 메르스의 공통점은 바로 박쥐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라는 점입니다. 사스는 박쥐에게 병이 옮은 사양 고양이를 식용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전염됐고 메르스는 박쥐에게 병이 옮은 낙타에게서 인간에게 전염된 것이죠.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힐지 예상할 수 없는 우한 폐렴도 사스나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박쥐에게서 전염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전문가들은 박쥐에게서 병이 옮은 뱀을 먹어서 감염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을 상세 분석한 결과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96% 일치하며 사스 바이러스와는 79.5%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폐에 침투하는 수용체는 사스와 똑같아서 사스 치료제를 우한 폐렴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26일 현재 우한 폐렴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는 총 3명이며 모두 격리해서 치료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197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해 그중 56명이 사망했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1일에 200명, 23일에 4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홍콩이 각각 5명,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각각 4명, 대만과 일본에서 각각 3명, 마카오와 베트남에서 각각 2명, 네팔에서 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고 아시아 바깥 지역에서는 프랑스 3명, 미국 2명, 그리고 호주에서 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수가 32명이 된 건데요. 우한시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의 도시 한가운데 야생동물을 도살해서 파는 시장이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은 23일 우한 지역을 긴급 봉쇄했고 27일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단체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 주의 수준에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특히 1월 28일부터는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 지역으로 지정해서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항 및 항만에서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검역 조치를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원 모두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비행기나 배에서 우선적으로 내리게 해서 건강상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열을 재는 등 전수 검역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 절반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전수 검역으로 인해서 입국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는 것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의심 환자나 감염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지만 발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금지 조치는 취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면 밀입국을 한다거나 해서 비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검역이나 추적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질 때 영국과 캐나다가 발병국 출신자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지만 바이러스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세계보건기구의 이사벨 리탈 전염병 대응 담당국장은 길을 끊어서 에볼라를 막을 수 있다는 건 거짓 안도감이라며 현실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은 막을 수 없습니다.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돌아다니는 것 또한 막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검역 체계를 잘 작동시켜서 발병자를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다고 판을 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격리와 치료를 위한 시설과 인원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행동수칙을 만들어서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격리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가 병에 대한 정보를 감춤으로써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키운 측면이 강합니다. 현재도 중국 정부가 환자 수나 증상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 병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 강화를 통해서 환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무작정 정부를 비방하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두통, 그리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한 폐렴은 독감이나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참으면 낫겠지 하고 버티다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나 1339번으로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